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정렬입니다. 자, 금요일은 10월 8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2시 27분입니다. 자, 지금 함께 살펴보실 종목은요. 신풍제약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19170입니다. 우리 신풍제약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도 분류되어 있으면서 거의 뭐 지금 최근에 주가 상승이 상당히 와, 이렇게 주가 상승이 완전 이건 대박 로또 기업이죠. 로또 기업인데 이렇게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온 코로나 치료제의 좀 대표적인 그런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렘데시빌이라든가 덱사메타손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자, 자 보시면은 자, 이 기사를 보면은 신풍제약 자사주 매각에 투자자 멘붕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올 들어 주가가 지금 이 파라맥스라는 이 약물이 치료제로 좀 주목을 받았다. 말라리아 신약, 코로나 치료제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테마주로 코로나 백신 관련주로도 덱사메타손과 렘데시비르로 좀 주목을 받은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라맥스에 대해서 임상 이상을 아직까지 뭐 진행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임상 결과도 한번 기다려 볼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처방받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는 이라고 기사가 나왔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확진이 걸리고 나서 3일 내지 4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완치가 됐는지는 아직까지 뭐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크죠. 미국의 대통령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고 여기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퇴원을 하고 지금 이제 또 대선 시기에서 그런 일이 또 있다 보니까 관련 소식들이 굉장히 파격적이게 다가오는 백신에 대한 백신주들에게는 임상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미국 대통령도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았고 덱사메타손을 투약받고 회복이 됐으니 임상 결과는 당연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요지라고 보입니다. 기대감이 반영될 수밖에 없죠. 렘데시비르 관련주와 덱사메타손 관련주로 렘데시비르가 이제 파미셀, 진원생명과 한올바이오파마, 에이프로덴제약, 엑섹스바이오 자 이렇게 있고 덱사메타손이 신풍제약, 신일제약, 신일제약 이 중에서 사실 영진약품, 휴메릭스, 대원제약 우리 신풍제약이 대장주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초 대비해서 지금 주가 상승률이 엄청나죠. 1635%. 와, 이거는 진짜 로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덱사메타손 관련주로 우리 신풍제약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최근에는 자사주 매각이 좀 있었죠. 자사주 매각이 22일에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풍제약은 코로나 중증 환자 사망률을 낮춰주는 덱사메타손 관련주로 언급되고 있다. 덱사메타손은 부신피질 호르몬제로 염증 억제 작용이 있고 말라리아 치료제인 피라맥스를 자체 개발했고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풍제약을 또 밀어주는 기사네요. 자, 참고로 이 기사는 10월 6일에 기사입니다. 자, 신풍제약은 그렇다고 하고 자, 염증 치료제를 활용된 덱사메타손을 활용해 약품을 제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덱사메타손 관련주로 신일제약은 거론이 된다라고 하고 영진약품은 따로 뭐 언급은 없습니다만 영진약품도 영진약품과 우리 휴메딕스 그리고 대원제약도 덱사메타손 관련주로 분류가 된다라고 렘데시비르 관련주는 파미셀 진원생명과 이렇게 기사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게 신풍제약입니다. 자, 진원생명과학과 신풍제약이 1600%가 올랐고 진원생명과학이 1200%가 올랐다고 하네요. 전거래일 대비보다는 연초 대비해가지고 우리 코로나 확산이 되고 이제 그 이후에 주가 상승률을 보면은 이미 옥석 가리기가 끝난 상태에서는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보면은 유력한 종목 중에 하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엑세스바이오. 자, 이 세 종목들만 좀 주목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엑세스바이오, 신풍제약, 진원생명과학 이 세 종목들. 자, 랜더시비르 관련주들 중에서 신원생명과학과 엑세스바이오가 상승폭이 좀 크고, 텍사메타손 관련주는 신풍제약만 좀 상승세가 좀 가파른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뭐 이거는 좀 이전 9월 20일 여기서 좀 반등 흐름은 나와주고 있으니까, 자, 이 뒤에 지금 이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피라맥스 해가지고 코로나 덱사메타손 관련주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 기술적으로 좀 본다면 우선은 우리 자사주에 대한 매각 이슈로 우리 22일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공시를 좀 보니까 자기 주식 처분 보고서 결정을 한 게 22일 결정이 됐다라고 하죠. 보통주를 매각을 한, 자, 메리츠증권으로 매각을 했다라는 내용의 공시인데, 자, 이 결정, 이거 기재경정 이걸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 의견은 주가는 좀 떨어뜨렸지만 호재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가를 좀 떨어뜨린 것은 잘못을 했지만 어찌됐든 멀리 보면 좀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자기 주식을 처분을 한 금액이 2154억 원이에요. 대충 반올림 했을 때 2150억 원. 이게 22일 하루 만에 유입이 된 겁니다. 2150억 원. 자, 자기 주식을 매각을 한다는 것은 일각에서는 임상에 대한 결과가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사실 2천여 원이라는 것은 공장을 증설하는데도 쓸 수가 있는 충분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어디에 사용을 하는지, 어디에 또 투자를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전 세계에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 임상이 진행이 되면서 연구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 기업이 2천억이라는 기업이 하루 만에 유입이 됐다고 하면은 이 돈을 어디에 또 쓸 것인가, 어디에 또 투자를 할 것인가가 추후에 또 이제 연구 개발 자금, 뭐 생산 설비, 그런 걸로 이제 또 만약에 이 기업을 지금 자기 주식 처분한 것만 보고 이제 경영권이 훼손이 되는 자기 주식을 자사주를 처분을 했다는 것은 임상에 대한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사실 보면은 임상을 좀 진행을 하고 약물이 좀 나오더라도, 약물에 삼상되고 제품이 나오더라도 돈이 있어야 제품을 만들죠. 자기 주식을 처분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주가가 반영이 됐을 때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 그런 조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주 1600, 16,700주,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16,700주가 아니라 16만 7천주죠. 자, 이렇게, 자, 처분 대상. 자, 그리고 그 처분 예정 주식도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기업이, 이게 약물이 약물이 있더라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판매를 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이게 봐주자고요. 자, 단기 차입금의 해결도, 우리 단기 차입금이 1059억 원이 있습니다. 이 현금성 자산해서 재물을 좀 보니까 단기 차입금이 부채가 좀 있는데, 이것도 좀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채를 좀 줄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재무의 건전성으로 인한 주가 상승도 주주한테 오히려 더 친화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뭐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계속 중요한 게 피라맥스의 임상 진행 여부라는 거죠. 이 감염 질환 치료제 임상 이상부터 최종 시판까지의 성공 확률과 그런 결과들, 임상에 대한 결과들, 이제 환자들이 몇 명이 이제 좀 호전이 됐는지, 그런 연구 결과들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자, 이 금액을
확보를 하면서 자본금이 지금 상당히 적은 상태예요. 적은 상태인데 자본금이라든가 부채를 좀 줄이는 그런 우리 영업이익을 1년 연간 영업이익을 하루 만에 번 거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또 부채를 좀 줄이던가 이 자본금을 늘리는 것 자체가 주식의 그 투자를 우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무의 건전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기업 입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이해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여기에서 우리 조금 슈팅을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1차 파동, 2차 파동,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이 나올 수도, 이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뭐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코로나가 워낙 강세다 보니까 이렇게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뭐 쌍봉을 나와서 떨어지던가, 아니면 여기 이때는 좀 고점을 좀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 흐름을 보여주면은 고점을 어디에 더 높게 형성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일단은 이 부분 12만 5천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일단 좀 지켜보는 그런 지켜보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웹사이트가 확인이 되시는데 AP투자연구소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홈페이지 중앙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세요. 하단 부분에 좀 내려다 보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0월 5일 게시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장전에는 뉴욕 증시, 미국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자, 네오크레마가 현재가 9,500원 기준의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9,785원, 손절가가 9,160원, 그리고 마이크로 프렌드가 현재가 6,100원에 매수가를 알려드렸고 목표가 6,280원, 손절가 5,8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녹십자 웰빙이 현재가 15,000원 기준으로 매수하시라고 안내를 드렸고 1차 목표가는 15,450원, 손절가는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자, 9시 5분쯤에 네오크레마 1차 목표가 돌파,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자, 마이크로 프렌드도 9시 3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녹십자 웰빙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게시판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9시 21분에 네오크레마가 30% 상한가를 달성을 했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종합적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 추천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자세하게 해드리면서 결과 정리를 이렇게 좀 해드리죠. 자, 이렇게 해드리면서 다양하게 리딩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리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